안녕하세요. 문학추주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미국 문학의 근본 작가 중 하나로 불리는 허먼 멜빌에 관한 내용은 모비딕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먼 멜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모비딕일 겁니다. 하지만 재미로 치면 1853년에 발표된 이 소설 필경사 바틀비가 더 월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미있을 뿐 아니라 짧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의미도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고전소설에 거리감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19세기 중반 당시의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는 평도 있는데요. 21세기 초인 지금 읽어봤을 때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관찰자 나는 변호사 직업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관찰하는 소설의 주인공은 바틀비라는 남자죠. 바틀비는 변호사에게 고용된 직원인데요. 바틀비 외에도 터키, 니퍼스라는 필경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월스트리트에 사무실을 둔 나이 지긋한 변호사로서 수십 년 동안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60이 가까운 나이의 주인공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봐왔지만 바틀비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다며 그에 대한 회고를 시작하죠. 주인공의 사무실에는 2명의 필경사가 있었는데 터키, 니퍼스라는 별명을 가진 두 남자가 그들이었습니다. 터키는 주인공과 비슷한 나이대로 오전에는 그렇게 꼼꼼하고 차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오후만 되면 안절부절 못하며 서류에 잉크 자국을 만드는 등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20대 청년인 니퍼스는 반대로 오전까지는 늘 불쾌한 흥분 상태였다가 오후만 되면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터키와 니퍼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도 했지만 주인공으로서는 매 순간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키가 크고 삐쩍 마른 한 남자가 일자리를 구하겠다며 찾아오는데 그가 바로 바틀비였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 주정부의 업무를 추가로 맡아 일손이 필요했던 주인공은 차분해 보이는 그를 반갑게 필경사로 고용하죠. 그런데 바틀비는 필경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인 필사한 서류에 대한 크로스체크 작업을 거부해서 주인공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바틀비가 안쓰러워서 다른 두 필경사에게 업무를 나눠시키죠. 게다가 바틀비는 우체국에서 편지 등을 찾아오는 지극히 정당한 업무 지시도 번번이 거절하는 통에 주인공은 그를 해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일요일 주인공이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바틀비가 사실상 사무실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죠. 외롭게 사는 그가 더욱 측은하게 느껴진 주인공은 바틀비의 그런 삶을 묵인해주는 가운데 바틀비의 업무 거부는 계속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간 잘해오던 서류 필사 업무도 거절하면서 주인공은 그를 해고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죠. 하지만 바틀비는 해고와 사무실 퇴거 명령도 거절하고 버티기 시작하고 경찰을 부르는 등 소란을 일으키기 싫은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옮겨버립니다. 다행히 바틀비는 새 사무실까지 따라오진 않았지만 이전 사무실에 계속 눌러앉는 바람에 새로 입주한 변호사와 건물주가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바틀비에 대한 측은지심이 강하게 남아있던 주인공은 종종 감옥에 있는 그를 방문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던 그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틀비라는 등장인물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출신도 불명확한 그는 주인공의 사무실에 불쑥 찾아와 이를 구해놓고는 고용주인 주인공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항거하죠. 더 최악인 것은 그가 업무를 회피함에 따라 다른 두 직원인 터키와 니퍼스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바틀비도 바틀비지만 주인공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 바틀비에게 어떤 따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해고 후에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바틀비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는 마치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수시로 감옥에 드나들며 그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바틀비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그로부터 느껴지는 불쌍함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가여운 사람 같으니 악의가 있는 건 아냐. 의도적으로 오만방자하게 구는 것도 아닌 건 분명해. 이쯤 되면 주인공이
흔히 말하는 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지만 그가 바틀비에게 보이는 불쌍한 감정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동질감이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을 주인공 자신이 깨달은 것이죠. 이제 같은 인간이란 유대감이 나를 사로잡아 슬픈 신경에 빠져들게 했다. 형제에서 우러나온 슬픔. 그리고 바틀비의 죽음이 확인된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죠. 아, 바틀비여. 아, 인류여. 외롭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 대한 연민을 작가 허먼 멜빌은 바틀비를 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표현한 겁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절실할 때를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적 남자 바틀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소설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속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에게 있어서 바틀비를 고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그를 고용함에 있어서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는데 바틀비가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주인공이 바틀비를 조급하게 고용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직원들인 터키와 니퍼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주인공과 동년배인 터키의 경우에는 아침에는 더할 나위 없이 차분하고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주지만 오후에는 사고뭉치가 됩니다. 반면에 청년인 니퍼스는 오전에 흥분 상태여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지만 오후에는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죠. 이 두 사람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서로 달라 어쨌든 오전과 오후에 일이 돌아가긴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늘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멀쩡해 보이는 바틀비의 출현은 어쩌면 주인공에게 있어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앞뒤 가릴 여유도 없이 바틀비를 직원으로 받아들였고 바틀비는 예상과는 달리 터키나 니퍼스 이상의 애물단지가 되고 말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절실할 때 그것을 채워주는 무언가에 쉽게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평소에 그 판단력이 마비되죠. 그래서 자신이 절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틀비의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필경사로 고용한 바틀비가 주인공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주인공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흥미롭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는데 바틀비가 업무 지시에 불응하면서 한 표현이었죠.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원문에서 사용한 표현인 프리퍼는 선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나는 안 하는 것을 선호한다 쯤 될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주인공과 다른 동료 필경사들인 터키와 니퍼스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지 사무실에서 일종의 유행어처럼 되어버리죠. 그들이 바틀비가 사용한 이 표현에 깊은 인상을 받는 이유는 당시엔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이라는 곳의 특수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했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맡게 되는 업무는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토로하는 고충 중 하나는 막상 일을 해보니 자신이 생각하던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직장생활 경험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더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죠. 그 누구도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틀비가 사용한 프리퍼라는 표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직장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의 처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처지를 씁쓸하게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경사 바틀비 줍줍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처지, 그것에 대한 서로의 연민이 필요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